자, 오늘은 이제 강도 성질입니다. 나가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필기 발표를 좀 땡겨서 한다고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16일 날 발표를 12월 16일 날 발표를 하면은 이제 학원 개강도 다 흔들어집니다. 원래 이제 9일 날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발표가 이제 이달 말에 정상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렇게 하는데 필기 발표가 당겨지면은 16일 날 12월 16일이면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12월 16일 날 발표하고 바로 개강이 됩니다. 1차, 2차 개강이 아니고, 그러니까 1차 개강이 2차가 아니라 그냥 한 번 개강으로, 제가 1차 개강, 2차 개강 사이는 좀 이론 위주로 나가고, 2차 개강에서는 이제 문제 위주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요새 드라마에서 뭐라고나, 유행어가 6.25 때 전쟁은 전쟁도 아니다. 이걸 보면서 느껴요. 전쟁입니다, 완전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여기에 대응해서 다시 또 개강 날짜를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 날까지는 제가 볼 때 1장의 실무 기초는 제가 이론을 다 나가고 그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개강이 되면 바로 실제 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론보다는 문제가 실기 대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이론을 또 문제 안에서 나가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세한 것은 이제 따로 개강 일자를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 강도 성질이 나왔습니다. 강도. 우리가 이제 성질에는 성질을 합시다. 성질에는 종량 성질과 강도 성질이 있습니다. 종량 성질은 이제 이게 뭐 철학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외연량이라고 하고요. 뇌포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는 양에 비례한다. 양에 비례한다. 무슨 양에 비례하고 무슨 양이든 비례해요. 양에 비례한다. 양에 비례한다. 질량이나 중량이나 체적. 양에 비례한다. 양에 비례한다. 이거는 취하는 양에 무관하다. 이게 뭘까? 이거는 사칙 연산이 돼요. 이거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은 뭐 킬로그램이다. 이건 종량 성질입니다. 질량은 양이 비례하고 질량이 많냐 적냐 그죠? 또 중량도 물론 중량도 뭐 킬로그램이다. 이것도 외연량입니다. 종량 성질. 체적도 마찬가지. 체적. 그러나
여기서 이거 이제 양이 관계되는 거죠. 양을 어떻게 맞냐 정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킬로그램이나 리터도 마찬가지고 양이 관계돼. 근데 질량을 최적으로 나누면은 즉 종량분의 종량입니다. 종량분의 종량은 이게 이제 비질량 밀도인데 이따 이게 밀도. 이거는 밀도는 강도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공기의 질량이 2kg인지 3kg인지 양에 따라 다르지만 이 공기의 밀도는 1점입니다. 2kg 1점이고요. 꼭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이것도 1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밀도는 내가 이 공기를 양을 이만큼 취하든 동일한 밀도다 이거죠. 그죠? 양에 무관해. 양을 적게 잡든 많이 잡든 밀도는 변함이 없다. 그죠? 이게 이제 강도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종량 성질을 강도 성질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강도 성질로 우리가 이제 강도 성질을 중요하게 여길까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해석이 양이 관계된다면은 복잡할 겁니다. 양에 따라서 해석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럼 머리가 아프고요. 이거 어떡하나 이제 고민이 많죠. 우리가 해석식이 양에 관계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도,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실형과 이제 모형 개발을 해서 이제 실형을 만들죠. 그런 것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은 어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거는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약효 성분을 실험해서 이게 어떤 신약이 개발됐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량 생산하죠. 그죠? 플랜트에서 공장에서 이제 어떤 대량 생산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료를 가지고 나온 그 성능과 약효와 대량으로 그죠? 그 생산했을 때 약효가 다르다면은 이 머리가 아프죠. 이제 이거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강도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거든 큰 거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 단위 체액당 개념으로 주로 해석합니다. 양을 어떻게 잡든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가 엔진이 물론 자동차 엔진은 보통 제가 볼 때 실린더 하나당 500cc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2000cc, 3000cc, 1500cc, 1000cc 여러 개 있죠. 자동차가. 그러면은 자동차 cc가 그 사이즈가 다시 말해 엔진 사이즈가 달라요. 다르지만 그 같은 내연기관이다. 같은 그 구조나 같은 연료를 쓰고 같은 사이클의 내연기관이라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효율이 똑같습니다. 효율 구하는 식이 똑같아요. 성능 구하는 식이나 효율 구하는 식이 같습니다. 사이즈가 작을 때와 사이즈가 클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건 머리가 아픈 얘기예요. 이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사이클이 똑같다면은 사이즈를 키우면은 용량이 증가됩니다. 용량이 증가되고 사이즈가 작으면 용량은 작아지지만 효율은 변함이 없다. 그죠? 응? 그러니까 효율은 일종의 그러면 어때요? 강도 성질이고 용량은 캐파시티는 종량 성질이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효율은 이피션시는 강도 성질이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량은 양에 비례하는 양이지 종량 성질이지만 이거를 똑같은 체적으로 나눠버리면 이거는 비중량이라고 해서 이 비중량은 이것도 1점이거든요. 이따가 얘기하지만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 공기 비중량은 다르지만 물은
물대로 1000이고 공기는 공기대로 1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비중량 밀도와 같이 양에 관계없이 그 값이 고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량 성질, 강도 성질을 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최적도 그냥 최적은 종량 성질이지만 최적을 뭘로? 같은 질량이나 혹은 최적을 같은 중량으로 나누면은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비최적이 됩니다. 비최적. 이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요. 비최적은 비용적, 비최적은 강도성질이다. 이 각각은 종량, 종량분의 종량이 지금 강도성질로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강도성질은 그것부터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 더 할까요? 에너지. 우리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줄이다, 킬로줄이다. 그럼 비에너지는 어때요? 질량분의 에너지. 질량분의 에너지 하면, 이거는 주로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단위는 질량이 킬로그램이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비에너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도성질이에요. 이건 종량성질이고, 에너지는 종량성질. 아직 안 배웠죠? 엔탈피도 단위가, 킬로줄이다. 이거는 종량성질이고, 비엔탈피는 어때요? 킬로줄 퍼 킬로하면 강도성질이다. 엔트로피도, 아직 안 배웠지만, 엔트로피도, 킬로줄 퍼 K. 절대온도분의 열량입니다. 이건 종량성이지만 비엔트로피.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는 강도성질이다 이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는 비엔트로피 말하고요. 빼도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엔탈피도 B자를 안 붙인 것도 이걸 주로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쓰고는 있지만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태생 자체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원래 태생 자체가 강도성질이 있어요. 온도 이게 실내가 지금 20도시다. 20도시는 이 공기도 20도시. 이것도 20도시죠. 20도시가 여기 20도시다. 여기 20도시다. 더하면 40도시입니까? 아니죠. 20도시 공기와 20도시 합쳐도 20도시예요. 그죠? 그때 사침 현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리터 물하고 30m 물은 더하면 50m죠. 그죠? 종량성질은 더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압력도 여기 대기압이죠. 이 압력, 여기 공기도 대기압, 이것도 대기압, 이것도 대기압. 양을 어떻게 취하든지 압력은 양에 관계없죠. 그죠? 그 압력은 본질적으로 강도성질이다. 그죠? 그래서 이 강도성질이 뭔가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거 밀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또 양을 다룰 때 질량을 가지고, 물론 중량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건 해봤죠. 질량과 중량 관계는 아니까. 질량이 이만큼인데 그럼 최적이 얼마인가? 이거 최적으로 환산해야 되고, 최적이 부피가 이건데 이 부피의 질량이 얼마인가? 이것도 알고 싶죠. 그죠? 이 관계, 질량과 최적과 중량, 이런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이 밀도나 비중량, 비최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밀도나 비중, 비최적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가 인트로 부분인데 이 워밍업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빨리 적응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에 대해서. 이게 저는 이제 학원 강의도 사실은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듣는 분과 가르치는 사람이 서로 이게 그죠?
뭔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그거하고 못 다닙니다. 그래서 아직 진짜 앞으로 굉장히 필기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제는 필기할 때 저런 공부하면 안 됩니다. 실기는 완벽한 개념을 가지고 시험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기가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1차는 그냥 왔지만 실기 대비할 때는 일단 특히 이 기초 나가는 과정에서 좀 마음가짐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실기는 패스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내용이 아주 깊이 있고 아주 전문적인, 이제는 NA평가사에서 가장 이제 실무죠, 실무. 아주 공학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깊이 있게 나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어떻게 운으로 어떻게 뭐 대충 해서는 절대 실기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좀 각오를 새롭게 가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다. 그냥 거저 되진 않는다. 절대 거저. 이건 굉장히 정말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시간은 지금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필기는 보편적으로 무조건 합격되는 사람은 2000문제면 합격됩니다. 근데 보통 1000문제 이상은 최소한 풀어봐야 되고요. 2000문제면 무조건 돼요. 실기는 500문제 정도를 풀어본 사람은 무조건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돼요. 푼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 500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근데 적어도 300문제는 최소한 300문제는 푸셔야 됩니다. 문제가 300문제라는 게 아니라 각 단원마다 그죠? 핵심적인 분류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필기보다 물론 문항수는 적지만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깊이 있고 정말 공학적인 핵심적인 어떤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된다 이런 말은 제가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은 합격되는 거, 이해가 안 되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운으로 뭐 어떤 운칠 기삼 아니에요. 그건 필기할 때도 그게 안 돼요, 사실은. 운은 실기에는 절대 운이란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비질량. 스페시픽 매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덴서티라고 해서 밀도라고 다 밀도. 같은 얘기입니다. 비질량과 밀도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비질량은 비질량이 뭐냐? 아까 했듯이 이것은 질량을 매스를 비교하라. 매스를 볼륨으로 그죠? 같은 체적으로 볼륨으로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강도 성질이죠. 각각은 종량 성질이지만 문자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비질량은 히라 문자로 로, 구자가 아닌 로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발음을 로 이렇게 하시고 질량은 뭐 매스라고 볼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문자로 비질량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단위에 있어서
단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또. 자, SI 단위와 공학 단위가 있습니다. 물론 SI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그러나 기초과정에서는 병렬로 두 가지를 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SI 단위 하나만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혹시 출제된 문제가 공학 단위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제가 SI 중심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학 단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MKS로 하겠습니다. MKS 메타 킬로그램 세컨드. 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죠. 킬로그램. 볼륨의 최저의 단위는 메다 삼성 씁니다. 이게 바로 비질량의 단위고 매스의 L의 만화 삼성 차원이죠. 그죠? 알 필요는 없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그냥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서 크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차원도 한번 써본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비질량의 SI 단위 공학단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이게 뭘까 하겠죠. 뭘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하면서 W는 웨이트는 mg다. 이해하셨죠? 저를 모델에서 얘기도 했습니다. 60kg 가지고도 했고. 그러면 양변에다가 볼륨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최적으로 나누면 요게 뭐예요? 요게 이름하여 아까 했는데 이게 비중량입니다. 감마. 여기다 감마고 이게 로입니다. 이게 G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비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SI 단위에서는 잘 쓰지 않는 물리량입니다. 웨이트. 비중량은 뭐예요? 중량을. 중량을 최적으로 비교하라. 이것도 문자로 쓴다면요. 감마. 히람 문자에 감마가 있어요. 감마. R이 아니고 감마입니다. R 비슷하죠. 근데 R이 아니에요. 감마. R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감마라고 하는 감마 이렇게. 감마라고 발음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마는 W를 볼륨으로 하되 이렇게. 이거는 지금 SI 단위에서는 이 중량을 쓰고 싶지 쓰지만 좀 불편합니다. SI 단위 중량 쓰라면 왜 중량 쓰냐, 질량 쓰지. 불만이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량으로 되어 있는 비중량은 자기네 동네가 자기 집이 공학단입니다. 공학단위에서는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죠. 킬로그램 퍼 메다 삼성 이럴 수 있어요. 아주 기본 단위 조합으로 해서 차원은 FL 만화 삼성 차원이죠. 그죠? 차원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던데 한번 써본 것 뿐입니다. 정말 이 집에 쓰기 좋고 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남의 동네로 이제 이사는 가지 않겠죠. 놀러 가겠죠. 얘도 이제 이쪽으로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행을 간다니까, 여행을 다른 나라로. 그것처럼.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교란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애들이 모습을 바꿔야 돼요. 그죠? 단위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밀도와 비중량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W는 mg이기 때문에 값만은 오지도 되죠. 제가 등식의 성질에서 뭐라고 했어요? 좌변과 우변은 같다. 모든 게 같아요. 모든 게. 단위도 이게 SI 단위면 SI 단위. 공학이면 공학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제가 아까 공기는 밀도가 1.2라고 그랬죠. 공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공기라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기의 밀도는요, 일단 1.2예요. 1.2. 왜 1.2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사실은 그건, 왜 1.2일까? 이건 이따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 1.2일까? 그것도 궁금하죠? 물론 외워버린 사람이 태반이겠지만, 이게 1.2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9.8이죠. 메다 퍼 세크 자승입니다. 그럼 비중이 얼마일까요? 이거 계산도 힘드네, 이거. 1.2 곱하기, 나도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9.8에다가 단위는, 어떻게 되냐? 단위가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네. 죽겠네, 이거. 킬로그램? 좀 고생 많이 하네, 이거. 퍼, 뭐예요? 메다 자승, 세크 자승. 이렇게 쓰라면 기분 좋아요? 이건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누구든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SI 단위입니다. 양쪽 다 SI 단위인데, 근데 비중량의 단위를 이렇게 쓴다면은, 아이고, 코가 만발이 나와요. 이런 단위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나은 단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대로 쓰겠습니다. 킬로그램, 메다가 하나 있죠. 메다 하나 있고, 여기는 뭐예요? 메다, 세크 자승하고 메다 삼승이죠. 메다 삼승 여기 있고, 세크 자승 여기 있고, 메다 여기 있고, 킬로그램 여기.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뭘까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어제 배웠어요. 이게 뉴턴이라고. 그래서 이 단위는 뉴턴 퍼 메다 삼승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 좋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까 약분이가 이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참 그저 피하고 싶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그래도 뭔가 느낌이 살죠. 부피, 최적당 뉴턴이다. 그죠? 힘이다. 최적당 힘이란 개념으로 의미가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SI 단위고 공학 단위 입장에서는 남의 집 자식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SI 단위 출신인 밀도를 쓰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학 단위는 자기 집 자식인 이 비중량에 대해서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봅시다. 공학 단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중량을 먼저 얘기할 겁니다. 비중량이 얼마냐? 공기 비중량이 얼마냐면 공학 단위에서는 당당하게 1.2입니다. 이거 같네. 이거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밀도가 1.2, 단위 똑같죠. 비중량 1.2는 전혀 다른 물리량이지만 똑같다 이거야. 기억납니까? 어제 이게 같다. 이게 혼란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같은데 다르다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 질량과 중량한 게 늘 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같은데 왜 뭐가 다르냐? 내가 볼 때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왜 다르다고 하느냐? 이 문제가 늘 따라다녀. 알겠어요?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단위에 대해서 계속 혼란이 오고 단위의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질량, 중량 할 때 SI 단위 질량과
공학 단위 중량이 그 표현 형태가 그 표현 형태가 똑같다. 똑같은 절대값과 똑같은 단위를 쓴다. 그러나 전혀 다른 얘기지만 얘는 질량이고 얘는 중량이죠. 얘는 매스고 얘는 퍼스지만 매스 퍼스라고 하는 첨자를 붙이지 않는다면은 구분이 안 된다. 이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걸 매번 강조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이거 한 끗 차이인데 SI 공학단위가 요거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영원히 SI 공학단위의 차이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설명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건 9.8입니다. 얘는 뭐 SI 공학단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 값이 얼마냐? 좌우가 같아야 되니까 바로 얼마일까요? 일단 1.1을 9.8로 나누고요. 그래야지 없어지고 되니까 킬로그램에다 킬로그램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킬로그램 퍼스 여기 있으니까 얘를 없애려면 세크 자승 들어가고 메다가 몇 마리요? 4마리네. 자 보세요. 요거 단위로 쓰면은요. 메다 없어지고 3승 나오고요. 세크 자승 쓰게 돼서 킬로그램 퍼 메다 3승 나오죠. 좌우가 완벽하게 일치가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건 다 킬로그램이 중량이고, 여기는 킬로그램은 다 뭐예요? 여기 안에 킬로그램 들어있죠. 질량이죠. SI 단위, 공학 단위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감마가 로지가 된다는 얘기는 SI 단위 감마와 SI 단위 밀도가 로지가 된다는 얘기죠. 또, 공학 단위 감마와 SI 단위 로가 감마는 로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완벽히 달라요. 근데 이 둘은 같죠. 항상 SI 단위 밀도와 공학 단위 비중량은 겉으로는 전혀 표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표현이. 그죠? 이 부분이 바로 또다시 되버리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위에서.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공기는 왜 1점인지는 좀 이따 이제 드린다고 했으니까 물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은 1cm, 1cm, 요 정도 사이즈, 최적의 부피의 4도시 물. 왜 4도시인가 하는 것도 필기에서는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서는 뭐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예요? 요거는 몇 g이에요? 1g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면은 1cm 3승이 이건 1 큐빅 센치죠. 그죠? 큐빅 센치. 이게 1g이다 이거죠. 이 둘은 등식이 됩니다. 이건 등식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등식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최저가 질량이 어떻게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다고 등식을 했는데, 개념은 맞죠. 1cc가 1g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등식은 안 되니까, 1cc가 1g이에요. 이거는 되네, 그러니까. 1g per cc는 되네, 그죠? 요거는 됩니다. cc당 1g이다. 이렇게. 아니면은, 센치 삼승하든가. 요게 이제 물의 비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중. 물의 비중의 단위네. 비중 단위 원래 없습니다만은, 이 단위 쓸 수 있어요. cc. 그램 퍼, cc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여기다 쓸게요. 1m는 몇 cm입니까? 100cm는 다 알죠. 이 등식은 모르시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양쪽을 갖다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식의 성질에서 변함이 없죠. 그럼 1의 자승, 메다의 자승, 이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100의 자승, 센치 자승 되죠. 지수법칙이 저게. 1의 자승 1이니까 100의 자승은 만이죠. 10의 4승이죠. 만. 그래서 1m 자승은 1000cm 자승입니다. 대충 봐도 느낌으로도 그게 되죠. 1m 정도 되면은 2cm가 10,000개, 이쪽 100개, 이쪽 100개 곱하면 10,000개. 얼른 나옵니다. 양변을 삼승하면은, 자승하면 부피, 면적이 면적, 스퀘어, 면적이 나오고, 삼승하면은 부피가 나옵니다. 부피. 그러면 1의 3승, 메다 3승에 100의 3승, 센티미터 3승이 됩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1의 3승은 1이니까, 100의 3승은 뭐예요? 10의 몇 승입니까? 6승이죠. 2의 자승 곱하기 2의 3승을 합니까? 시험하면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모르는 분도 있다고 솔직히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시는 분은 그냥 눈 감으세요, 지금. 2에 2 더하기 5, 3, 5죠. 모르면 계산기 눌러보시고요. 2의 자승에 3승은 얼마예요? 2에 2 곱하기 3, 2의 6승이죠.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기본적인 지수 법칙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의 5승 나누기 2의 자승은 얼마입니까? 2의 자승분의 2의 5승이 얼마예요? 2의 5 빼기 2는 2의 3승이죠. 이것도 아시겠고, 그죠? 이런 것들은 아마 거의 모르신 분이 없다. 이거를 모르는 분이 NA평가사 시험지 보고 계시면 상당히 용감하다. 그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정말 공학적인 기초도 아니고 수학의 아주 기초죠. 수학 중에서도 아주 바닥에 있는 거의 몇 학년 때, 중학교 때 배우나요? 이런 정도는 모르시면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요령을 가지고 하게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 줘야 돼요.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초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해야지. 기초 없이도 요령으로 됩니다. 합격 요령 해가지고 요것만 하면 돼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면 1m 가로 세로 1m씩 두부처 1m면은 이게 물의 무게나 질량이 얼마가 있어요? 1cm가 1g이니까 1m 3승은 몇 g이겠습니까? 10의 6승 g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cc가 g이니까. 이게 지금 10의 6승 몇 kg이죠? 키로 배웠죠? SI 접두어. 10의 3승 kg이죠.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또 1톤이라고 하면 1톤. 그죠? 에? 1톤. 또 한 가지는 1리터가 몇 cc죠? 1리터? 1리터. 리터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SI도 아니어서도, 이건 ISO다. ISO에서요,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를 입력하다 보니까 일자하고 헷갈려 버려요. 반드시 대문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터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제 규격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대문자 쓰라는 얘기죠. 1리터가 도대체 얼마일까? 1000cc라는 거는 아실려나 모르겠네. 그죠? 아시죠? 1리터가 1000cc로 알아두세요. 그럼 1000cc는 물 1000cc는 어때요? 물이 그렇습니다.
기름이나 뭐 쇠나 뭐 나무는 안 그래요. 뭐 이게 등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만 그러니까 등식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일 때는 얼마야? 물일 때는 이거 다 물일 때입니다. 이게 물일 때는 1000g이에요. 그죠? 1000g은 몇 kg이에요? 1kg이죠. 아, 1000cc는 1kg. 그러니까 맥주 500cc는 대충 그 유리잔 말고는 500g 나갑니다. 페트병 2리터짜리다. 그러면은 무게 얼마 나가요? 2kg 나갑니다. 물무게. 그죠? 아시죠? 감각적으로. 집에서 우리 집이 한 달에 20톤 썼다. 20톤. 뭐를 갖다가? 한 달에. 월. 급수나, 급수를. 급탕은 이렇게 많이 써요. 급수. 20톤이면은, 트럭 20톤짜리 말한 게 아니고, 20루베. 를 썼다. 그죠? 부피로.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 요금 낼 때. 에? 그런 걸 감각적으로 알아두란 말이에요. 다. 별거 아닌데,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우리가. 1리터가 1kg입니다. 그죠? 또 알아두셔야 돼요. 물만 안 그래요? 1리터 1kg면 모두 그런 게 아니라 물일 때만 그래요. 물일 때만.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위를 썼지만 즉 그 1g per cc나 1kg per 리터나 같은 얘기예요. 1000배 1000배니까 그죠? 오케이? 1000cc가 1리터, 1000g이 1kg. 그러니까 요 단위. 그래서 비중 단위를 현장에서 이걸 가장 많이 씁니다. 지금 물에 대한 비중의 단위가 원래 없지만 교과서에서는 없다고 해요. 요번에 1차 시험도 비중 단위는 있다 없다? 없다. 비중이 나왔어요. 문제에서. 근데 비중 단위가 없지만 일단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다 단위 조작을 통해서 주로 문제를 푼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학문에서는 없다는 단위도 저한테는 있다라고 제가 있다면 있는 겁니다. 이 단위로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 단위를 있다고 했을 때 이 단위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쓰면 자격은 SI에 대한 공학 단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위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냥 쓰면은 욕먹어요. 이런 게 이제, 혹시 다른 뭐 교수님이나 또 학원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사입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대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가장, 그죠, 손쉬운 방법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충돌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혹은 1톤 per 메다 함성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물에 대한 비중이. 근데 그 중에서 이게 1000배 1000배니까. 그러니까 1톤은 1000g이고 1m 삼승은 1000리터란 얘기네. 그죠? 왜냐하면 이게 cc의 100만 배니까 1000배가 리터고 무슨 얘기냐면은 1m 함승이 1톤이잖아요. 그죠? 1톤이니까 물 1톤이니까 물 1m 함승은 어때요? 1000리터죠. 그죠? 이거 틀렸다. 아마 이거 맞네. 맞네. 그죠? 물 1m 함승은 1000리터입니다. 리터하고 이건 같은 부피니까 등식이 되고 요게 1톤이라는 얘기. 1톤. 그죠? 물일 때는 요런 관계를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특히 요 단위를 주로 쓰는데 제가 물에 대해서는 이거다. 물이 아닐 때는 절대 이게 아니니까 비중, 이게 비중이. 이따가 제가 비중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하려다 그랬구나. 그래서 물은 일단은 이게 그 밀도가 얼마예요? 물의 밀도가 얼마일까요? 밀도가 얼마일까요? 킬로그램 퍼 메다 함승. 물은 1m 함승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1000kg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1m 함승이 1톤이니까 1톤은 1000kg 아닙니까? 어? 물 가로 세로 높이 1m면은요. 1루베는 무게가 1000kg. 질량도 1000kg. 그죠?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무게와 질량은 다르지만 값은 똑같아요. 같이 동명이인이니까. 곱하기 9.8 메다브세크 자승하면은 이 비중량이란 비중량. 이게 비중량인데 비중량은 9,800인가요?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 자승 요걸 요렇게 합치면 뭐가 돼요? 뉴턴이 되고 얘는 메다 함수가 됩니다. 그죠? 요렇게 돼서 단위. 이게 SI 단위입니다. SI 단위. 뉴턴 안에 들어있는 킬로그램도 질량이죠. 근데 공학 단위에서는 물의 비중량, 물에 대한 그 비중량을 천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공학 단위한테 물어보세요. 밀도는 보기도 싫고, 우리 자식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당연히 공학 단위에서는 비중량을 천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할 겁니까? 당연히 1m 함승이 1톤 1000kg. 무게가, 이게 무게죠. 중량이 1000kg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같아져 버렸네, 이게. 이게 문제다. 이게 같고, 그죠? 이 부분이 항상, 한 번 더 얘기해요. 이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SI 단위 공학단 이해 안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킬로그램이 질량이냐, 중량이냐를 판별해야 되는데, 그거가 헷갈린다. 그죠? 딱 하나라고요. 킬로그램이 질량이면은 SI 단위이고, 킬로그램이 중량이면은 공학단이다. 이렇게 이랬잖아요. 그죠? 그 한 문장이 답니다. 그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9.8 메다 퍼 세크 자승인데 여기에 들어갈 것은 뭐가 돼야 돼요? 좌우가 똑같으려면 일단은 1000이 들어가야 할 것고 이게 나누기 9.8이 밑으로 약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킬로그램 세크 자승 퍼 메다의 4승 이거와 같은 단위가 들어야만이 아구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공기에 대해서 이 값은 SI 단위 비중량이고요. 이 값은 SI 단위 밀도고요. 이 값은 공학 단위 비중량이고요. 공기에 대한 이 값은 공학 단위 밀도고 물에 대해서는 이 값은 뭐예요? SI 단위 비중량이고요. 이 값은 뭐다? SI 단위 밀도고요. 이 값은 뭡니까? 공학 단위 비중량이고요. 이 값은 뭐예요? 공학 단위 밀도다. 알겠어요? 자, 됐습니다. 구분이 됩니까? 제가 W는 MG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60kg이 9.8이다. SI당이다. 60 곱하기 9.8 뭐예요? 뉴턴이라고 그랬죠. 그죠? 에? 이게. 그죠? 제가 몸무게 중량이 얼마예요? 60kg이죠. 그러면 9.8을 그대로 쓰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뭐예요? 60 나누기 9.8에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킬로그램 세크 자승 퍼 메다. 그죠? 이게 공학당이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럼 봅시다. 이게 같아요. SI 단위 질량과 공학 단위 중량이 완벽하게 같다 이거죠. 요건 뭐다? 요거는 SI 단위 중량이고 요건 뭐다? SI 단위 질량이고 저 말입니다. 이 값은 공학 단위 중량이고 요 값은 뭐예요? 공학 단위 질량이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요거만 이해돼도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정말 단위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안심이 됩니다. 이 말을 또 여기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실제 공학 교육을 받은 4년제를 졸업한 학생들이요. 이거 몰라요.
나 물어보거든요. 몰라. 근데 문제는 본인들 알고 있다. 본인들은 난 질량, 중량 배웠고 단위다 아는데요. 라고 착각하고 있다. 알겠어요? 본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본질은 모르는데도 내가 뭘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상당히 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나 많이 학생 물어보거든요. 너네들 아니야? 몰라요. 이런 개념 자체를 몰라.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질량, 그냥 단위 다 배웠어요. 다 배운 거예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죠? 답답한데, 그러나 어떻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저하고 궁합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아, 뭐 빨리빨리 나가고 그냥 빨리빨리 시험 합격할 거 해야지. 왜 지금 이거 하고 있냐 지금. 근데 그거는 가속도까지 붙으니까 저를 믿고 가시는 분은 지금 아마 뭐 가실 거고, 뭐 다른 데는 또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슬렁슬렁해서도 합격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해서. 아니, 지금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의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게 스탠바이야, 지금. 어떻게, 이거 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책도 이게 맨날 나왔냐. 책 얘기하면은요, 저도 참 1차에서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립니다, 제가 이 NA평가사를 강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올해 나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학원에 기술사 강의하러 왔다가 어떻게 이 얘기도 한 달 전에 이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NA평가사가 생겼다고. 그래? 그래서 한번 그래서 뭐 민간자격이라서 민간자격인데 국가자격 한번 합시다. 했더니 긴가민가 가더니 한참 있다 전화 왔어요. 하는 게 괜찮겠다. 접수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몰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야겠다. 하고 이제 개강날짜 잡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10월달 접수하고 개강날짜로 기억도 안 나네. 잡았는데, 잡고 이제 출판사 책을 주더라고요. 그걸로 강의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출판사를 강의하려고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딱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컨텐츠 찍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요새 그 학원들은, 오프라인만 가지고 안 되고 온라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못하게 하는 출판사에 연락을 해봤어. 왜, 그것도 물어봐요. 요새 이제 저작권법이란 게 강화돼가지고, 저자 허락 안 받고 컨텐츠 찍으면 안 되냐. 그래서 했더니, 세 군데 모두, 그때 세 군데 출판사. 한 군데는 했는데, 그때가 안 된다니까 다른 군데 물어봤어요. 세 군데 모두 안 된다. 우리가 찍겠다. 우리가 찍고 있고, 강사, 저자들이 허락을 안 한다. 찍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부터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학원 원장이 그런 거예요. 되겠어? 일주일 만에 책 나오겠어?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원장 들었어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나오겠냐 이거야. 당신이 나오겠냐? 책이 일주일 만에 한 권 나왔잖아요. 건설비 시대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이 보시면 알겠지만 시중 교재보다 누가 봐도 나아요. 내가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생존 문제가 걸리면 안 된다. 당신도 생존 문제가 걸리면 다 만든다. 이거야. 기적이 일어난다. 물론 제가 이 분야에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워낙 오랫동안 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시간적으로 그죠? 이게 그림 그리고 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만들었어요. 만들고 바로 5권을 쭉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환경계획, 법령 다 문제풀이까지 만들어서 강의했잖아요. 실기도 마찬가지. 실기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교재 안 나왔어요. 교재 지금 나가다 단원별로 나가잖아요. 장마다 제가 교재하고 문제풀이 다 개발합니다.
지금 책 나온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아니, 한 군데 나왔다고 해서 책 가져왔더라고요. 한 군데 어느 주판사. 그 주판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책을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학원 지금 책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강의합니다. 제가 책을 개발하면서 강의해요. 나가기 전에 장 1장, 2장 나가기 전에 2장 나가고 3장 나가고 딱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겠죠. 전 양반은 무슨 혼자 다 하고 뭐 어떻게 책을 갖다가 뭐 엉성하게 만든다. 제 스타일이 엉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엉성히 할 거라면 강의 안 하죠. 저도 뭐 이 분야에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데 그냥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한다면은 이 연예평가사 시장에 제가 퇴출될 거 아닙니까?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시험 대비가 되는 물론 기존에 있는 나온 책들은 다 봅니다. 제가 이런 자료 다 봐요. 근데 어찌 보면은 먼저 나온 책이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 먼저 나온 책 보고 그보다 더 낫게 만들잖아요. 그죠? 아, 이런 문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합해. 또 새로 문제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오히려, 이제 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또 빨리, 남보다 빨리 선점해가지고 팔아먹자. 교재가 나와야 실기도 등록하고 그러니까 먼저 해서 깃발을 꽂자. 다 이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좀 불확실하더라도,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책을 만듭시다. 일단 만들고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출판해가지고 나와야 일단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몇천 부라도. 좀 목돈이 되냐.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출판 사장님들이. 나 못한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1차 할 때도 그랬어. 나 못한다. 그렇게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요. 저는 지금 강의하면서 또 상황상 보면서 좀 개발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은, 또 시험을 한번 치렀을 때 정말 제가 했던 방향이 맞는지 확인도 되고, 그때 다시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좀 완벽하게 해서 책을 내야지 그냥 팔아먹기 위해서 막 짜집기 해서 막 훅 내면은, 물론 판매는 될 겁니다. 출판사는 이익을 보죠. 어찌됐든 사니까. 그게 적중이 안 돼도 나중 문제 아닙니까? 이 사가 판매된 다음에 얘기죠. 환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다 전부 다 자본주의 손들이 움직입니다. 같이 참여하라고 뭐 그냥 저한테도 와요. 빨리 하자. 근데 어떤 저는 제 스타일대로 일단 나갈 겁니다. 뭐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살아날 건데 처음에 뭐 막 해가지고 설레벌 쳐가지고 나중에 책임 못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이러한 강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학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혼자 다 강의하면 안 되네요. 경쟁이 돼요. 페어플레이. 정말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들끼리 정말 페어플레이 하면은 정말 재밌어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